어디냐, 미 국무부에서 여기 순찰 온다고 말한 적 있었죠. SNS에 올린 적 있었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 박주현 씨 맞으시죠? 저 질문이 있는데 네, FTN이라는 채널의 한기택이라고 합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요. 한미 공조라고 하면은 양국에서 관련된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관련 기구를 만들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미국에 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게 공조수사 맞죠? 근데 그거는 너무나 형식적인 측면인 거고, 혹시 이거를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 공조라는 개념 자체가 예. 그렇게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엄청나게 치열하게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는 잠시만요, 여기 귀마가 안 돼서. 부정선거를 싸우는 네. 미국의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결국엔 또 트럼프 정권이 네. 같이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네. 이게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이 개입한 문제,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람들, 네. 이런 게 다 같이 섞여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부정선거를 선멸하기 위해서 한국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간의 관계, 네. 이런 거 다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에 지금 친중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친중파들이 많으니까 이게 단지 우리 한국의 국내 수사로만은 절대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도 공감을 하고, 네. 저는 어떤 입장이면은,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다당제지만, 네. 지금 어쨌든 양당제잖아요. 친중파 양당.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다당제고, 지금 종중파와 친중파로 형태 자체는 구분돼 있죠. 양당이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더불어민주당, 네, 네. 국민의힘 총 두 가지 당이 있는데, 네, 네. 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네. 막 무슨 좋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는 거 다 이해가요. 왜냐면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것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방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관을 한 게 아니고, 예. 방관을 한 것도 있고. 덮었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관과 예. 덮는 거는 차이가 있는데, 부정선거를 덮어왔던 부정선거의 공범들이요. 정확하게는. 네. 저는 어쨌든 그래서 모든 국민의힘이 다 네.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의 주류가 부정선거 문제를 네. 덮어왔죠. 네, 그래서 단순 방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정말 네. 궁금한 건 뭐냐면 네네네. 공조수사라는 게 네. 디테일하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신지. 왜냐면은 로드맵은 예를 들어 네. 저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함정은 예를 들어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이 평화통일을 하려면은 독재를 벌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의 독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랑 그 다음에 독재랑 그게 양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이란 말은 어쨌든 구체적인 필요는 없는 그런 추상적인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근데 한미 공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의 의원들이 아니 그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네. 수사는 의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저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네. 사이버 침공은 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죠.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이버 어택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장관 때 미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네.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사이버전이나 네. 아니면 무슨 전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전? 네. 하이브리드전? 네. 그런 거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 진짜 무력적인 거에 대해서만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 그 다음에 사이버 전 그런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개선이 됐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선이 된 게 아니고 개정이 됐다. 그냥 이 부정선거가 네. 단순한 표만 위조 투표지만 대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전산 조작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있어서 그 사이버 어택 자체가 안보 침략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미국에 개입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네.
수사라는 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가 그러면 독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의회가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 아, 의회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의회는 네. 그냥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는 그런 이제 수사를 위한 시발점이고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고. 근데 네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이렇게 삼권이 분립이 돼 있겠지만 네네네. 그냥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독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지금 이제 정황이 명확하게 발견이 됐으니까 네. 미국이 드디어 개입할 시기다라고 보는 게 어떤 시발점이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너무 네. 많죠 지금. 그러면 언제쯤 한국에 개입을 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네,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1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나요? 지금 털시 게보드가 이제 이번 네. 6월 말에 이제 나가잖아요. 네. FBI가 지금 압수수색 한 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청문회가 있었고, 가주 정부에서도 있었고, 이제 연방 정부에도 있었고, 그리고 예. 지금 털시 게보드가 6월 30일에 사임하면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고가 있어요. 네, 화이팅! 저 그러면 하나 더 네네, 여쭤볼 네. 게 있는데 작년 7월쯤에 네네. 모스탄 대사가 국내 입국해가지고 네네.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이 국내에서 활동을 해왔잖아요.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셨죠.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네. 혹시나 진전된 지금 이제 당장의 결과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부정선거라는 게 워낙에 방대하고 그다음에 배후가 불분명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엄청나게 깊게 돼 있는 거기. 배우는 중국 예. 글로벌 좌파. 네, 어쨌든 한국 간에 좌파들.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네네네. 만만치가 북한도 않은 있고.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막 명확한 결과를 내놔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작년에 어쨌든 오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현황 보고 작년에 같은 온 게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오고. 그러니까 작년에 왔고 아니, 작년에 지금도 6월 오셨잖아요. 26일 날 어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모스탄 대사 오셔가지고 아니야, 오전 네. 내가 온 게 아니라 네. 미국 워싱턴에서 6월 26일 날 네. 무슨 발표가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떤 발표가 있어요? 지금 진도를 제가 잘, 진도를 아직 모르셔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26일 날 네.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네. 한국의 육산 대선이 부정선거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보고를 했고 네, 그다음에 미 의회, 백악관, FBI, 미 국무부, 법무부 다 제출이 됐어요. 네, 지금 미 국회 하원위원회 그 외교위원회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그게 제출이 됐고 네, 거기에 발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네. 미 국무부 고위 관료예요. 네. 존 밀스. 네,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왜냐면 여러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모산 대사는 이번에 또 온 거고. 네, 한국에 계속 있었던 것도 제가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건 네네네. 뭐냐면요.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네. 그런 말도 많았어요. 막 여기에 지금 네. 뭐 미 국무부에서 순찰을 돈다. 미 국무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그 다음에 했죠. 뭐 네. CIA에서 여기를 무슨 CIA도 뭐 오겠죠. 왜냐면은 이 사건이 미 보고 안 됐을 것 같아? 아니, 아, 예를 들면 그- 예를 봐봐요. 예, 봐봐요. 보고가 됐을 수, 아, 예. 저는 됐다고 충분히. 그러면은 그 여기서 네. 일반인들이 네.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네. 여기에 지금 CIA가 이미 투입이 됐다. 그러면서 막 순찰을 돌고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CIA는 있는데. 순찰을 도는 게 아니라 둘러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한 IO가 근거는 돼 어디서 있죠.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 진짜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 국무부에 차관이랑 차관부랑 이 사람들이 왔죠. 타라오 박사도 왔죠. 아니 근데 모산 대사도 왔죠. 그분들이 혹시 지금 현직으로 뭔가를 하고 아니,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네. 봐봐요. 아니면 민간인 아니 그러니까 신분 아니신가요? 해커스 포커스라는 사람은 네. 미 차관 공식 차관이에요. 아니요 지금 여기 아니 오신 분들. 한국에 여기 지금 오신 한국에 분들. 오셨던 분들이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왔다니까. 지금 현직이세요? 차관이 현직이라고. 아니 그분들 말고요.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나 아니, 모산 대사는 네. 전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근데 지금 뭐 전직에 대해서- 국무부 직원분들이 여기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다. 그거는- 그다음 뭐 CIA 사람들이 여기를 순찰을 돌고 있다. 일반인 사람들까지 그거를 알고 있을 정도의 그게 고급 정보라면은 그게 저는 고급 그게 정보가 아니지. 정보가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해요. 상식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그건 정보가 아니고 네. 상식이 상식. 그다음에 제가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무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니, 생각을 뭐 대한민국에 지금 잠실에서 네. 문제가 생겼는데 네네, 네네. 그 국무부 사이트 네이버만 쳐봐도 네. 그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아니면 네. 잠실 쳐봤는데 네. 아무 관련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보세요. 왔다고 해서 봤는데 아니, 버스가 지금 왔더라고요. 존 밀스 네, 차관보 네, 대행 예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네. 그분은 현직이죠. 지금 현재 차관보라고요. 네. 네, 차관보 대행 네, 현직이라고. 네. 현직이라고. 혹시 그분이 지금 여기 그분이 와가지고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 네,
작년에 조사 멤버라고. 네. 모르잖아. 아니 알아요. 그때 모스탄이랑 아니. 그다음에 존 밀스, 네.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네. 미 국무부랑 네. 그다음에 뭐 CIA 네. 여기서 이제 순찰을 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순찰이 아니라 보는 거라니까. 아니요 제가 그 SNS를 다 봤어요. 순찰의 개념은 네. 순찰의 개념은 이제 경찰이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면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살핀다라는 아니 도대체 의미에서- 국무부의 역할이 네네. 외교적인 그런 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외 자국민 보호랑 네. 그다음에 그 공식 이제 기자회견 등등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국무부의 직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순찰을 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근거를 가져온 거지?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아니, 봐봐요. 네. 미국의 네. 국무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부처예요? 국무부가 외교부나 우리나라로 뭐 치면 등등 외교부잖아요. 근데 미국 국무부는 국무부라고 얘기하지. 우리나라는 외국의 일을 외교부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국무부라고 얘기해요. 외교부를. 그냥 자기 사정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모산 대사가 국무부에 지금 그 반스라는 사람하고는 기도 동호예요. 그다음에 그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시그널하고 문자하는 사람 사이예요. 그러면은 진짜 존 밀스도 최근에 왔잖아.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왜 왔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정보기관이 한두 개만 있을 것 같아요. 미 DIA도 있고 CIA도 있고 물론 FBI는 오는지 모르겠지만 DNI도 있고 그다음에 미 또 국무부도 그런 말도 있고 있더라고요. 막 되게 많아요. FBI가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네. FBI는 미 국내 수사기관이고 그러니까, CIA는 국외 작전하는 사람들인데 DNI가 국가정보국이에요. 네, 근데 네네. FBI 막 수백 명이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작전을 그거는 한대요.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아니 그거는 네. 내가 말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지금 제가 팩트를-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팩트를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그걸 네네.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니고요. 네네. 지금 1년에 네. 여기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이라 잠실에서 나왔던 말들을 지금 미국 관련돼서 제가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 지금 저기서 서명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그 서명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네. 되게 다양하게 많이 기대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프랭크 박사가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어저께 프랭크 박사가 그 린데라고 절친인 건 알고 있나요?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를 떠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중요한 거는 네. 질의를 할 때 리서치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누구와의 사이가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할게. 아니, 아니 진짜 왜냐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자꾸 막 누구랑 아는 사이다, 누구랑 아는 사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퇴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명이 린델이고 한 명이 티나 피터스예요. 둘 다 모르죠.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네. 린델은 미국의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2020년 그때부터 우리처럼 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린델이 그 도미니언 시스템이랑 소송이 엄청나게 붙었다고. 거액의 소송이. 그런데 도미니언이 어제 치하를 했어요. 치하를 했다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식을 태그를 했어요. 자기 트루스 소셜에. 그랬던 사람이고, 티나 피터스는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이에요. 황교안 대표님 만났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선관위의 어떤 서기 이런 걸로서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9년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감옥에 있다가 이번에 3일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겠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친구라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한국의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 보고 왔다고. 그리고 저 지금 서명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트럼프한테 전달된다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질문한 부분 네네. 중에서 지금 어쨌든 한미 공조 국제 수사라는 게 그냥 그 양국의 의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미국의 행정부에서 단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그 부정선거 피해 당사국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의회에 아무 승인 거칠 거 없이 아무 법안을 발의할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네. 그냥 그 상호 방위 조약 하나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공부를 하시라니까. 아니 왜냐면 추가적인 게 지금 필요 아니,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그러냐면 상호적 방위 조약 그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도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충분한 거 충분하다고. 맞아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면 혹시 그게 그리고 예상되는 아니, 시기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과 네.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아세요? 리서치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안 그 해봤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릅니다. A의 공조수사 얘기를 할 때 네. 저분들이 말하는
그 전제들을 한 번이라도 살펴봤네요. 그건 다 봤죠. 아니 그러니까 저 작년에 저 작년에 아니, 송도에 그 뭐냐 A웹 아니, 그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갔었고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고. A웹이 응. 국제 부정선거에 대한 응.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그게 발언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원흉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져야 된다. 하는 거고. 저희 진짜 죄송한데 여기 네. 통행로여서 우측가로 네네. 논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측가로 네, 좀 네,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네네. 통행로여서 2020년 미국 대선에 진짜 죄송한데 한국이 개입됐냐 네. 안 했냐 이걸 알아요? 다시요, 다시. 2020년 이거 맞아. 미국 대선에 네. 한국이 개입되었느냐 알았냐 아니냐 이걸 아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남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 자료. 네. 또 저는 우선 그 HF 정도밖에 참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지금 투표지가 한국의 대한항공으로 했다는 애리조나 청문회 속기록이 나왔어요. 네. 그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네네. 뭐냐면요. 그 지금 어쨌든 제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한미 공조, 국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진행 프로세스가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부분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그거를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세요? 사인에 불과하고 그게 한미 자유와 공조가- 혁신당에서 하는 나는 가장 혁신적인 자유와 혁신당은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그러니까 활동을 한미 하시잖아요.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연히 우리 한국에 자정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아까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러면- 전제로 말한 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방관을 했다. 그래서 방관이라니까? 그러니까 방관 그 이상을 했다. 덮었다니까? 방관 네. 이상. 네.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들도.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국회의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좌든 네. 우든 간에. 네, 네, 네. 다 똑같은 범죄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오케이. 시작을 네,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할게요. 부정선거 연루된 사람들 다 사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너무 구경하니까 지금 통행 논쟁도 좋은데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논쟁한 건 아니에요. 네. 우선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방금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도 인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기택이라고 합니다. FTN 채널의 한기택이라고 합니다. FTN. 네. FTN. 그런데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네네. 부정선거 부분도 당연히 그 연루자들 네. 전부 다 싹 다 처형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아유, 이건 절대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어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상인들이라면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견은 없어야 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대한민국에서 자정작용이 있냐? 네. 전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국한적으로 돼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과의 공조 수사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부분인 건지 막연한 게 아니면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지금 궁금한 얘기를 건 한 뭐냐면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측근들 그 부정선거 다음에 특혜를 한다. 네. 잠깐만 그냥 부정선거 특혜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오케이 인정. 그죠? 그건 알고 트럼프 있어요. 대통령의 그 뭐 같이 하는 이제 행정부 직원들이 부정선거 특혜를 하고 있다. 인정. 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부정선거 문제가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나 전 세계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것도 인정? 근데 그거 다 예. 아까 말했듯이 다 인정. 다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전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에 한국이 개입했다는 것도 인정. 네. 뭐 그런 정황들이 있으면은 트럼프가 과연 한국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한국이 만약이 아니라 한국이 연루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조져야 되는 게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봐도 네. 그렇고. 네. 그냥 한국만을 보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동맹국이죠. 어떤 동맹국이에요? 혁명이죠. 왜 혁명이에요? 과거로부터 네. 6.25 때부터 같이 네. 싸워왔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 베트남전이나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해외 파병을 통해서 어쨌든 엄청나게 소중한이고 그렇죠. 뭐 거의 그다음에 3만 6천 명이 지리학적으로도 중요한 나라고.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정말 네. 중요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고 그렇죠. 이 한국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험프리. 그러니까 그 이른바 항공모함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이미 미국 항공모함 수천 대가 아니고 수대가 이미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델타 포스가 그냥 미군 기지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한국을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훈련 중에 그렇게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네. 예. 그린벨에도 이미 다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네. 하면 한국의 상황이 더 이상 한국의 자정 능력을 신뢰를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우리 올해 2020
2006년 1월 2일 날 우리는 뭘 봤죠? 마두로가 그냥 델타포스에 끌려 나오는 걸 봤잖아요. 저는 근데 그러면 네네. 저도 옛날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네네. 과거에 네네. 쿠바에 소련 핵무기가 들어간 거 아시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네네. 쿠바 영토에 관타나모라고 다들 네네. 아시잖아요. 거기에 미군의 수용소가 있고 네네. 미군의 해군기지가 네네.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관타나모 쿠바 있나? 네, 쿠바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네. 쿠바 내에 있는 영토에 네. 미군의 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에서 핵무기가 반입되는 것도 네네. 미국이 그 국제사회의 그 네네. 규탄을 네네. 조금 이제 인식한 나머지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견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를 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저거는 예, 그 그래서- 표현에 대해서 예, 네, 문제가 네,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반입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미국과 지금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인 갈등을 할 때 우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예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시 드리는 거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어쨌든 그 당시에 네네. 소련에서 쿠바로 이제 반입되는 무기가 핵무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네. 해봤자 방어용 무기겠지 네.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쿠바에서 이제 핵 발사대가 설치가 되는 걸 보고 아 진짜 이게 핵 무기가 반입이 됐구나 해가지고 그 뒤에 후조치가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쿠바 내에 지금 이제 무슨 뭐 그런 이제 장치 그 뭐냐 미군 기지도 있고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쨌든 간에 핵무기가 반입이 되든 네. 방어용 무기가 반입이 네, 되든 네, 간에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매우 가깝죠. 근데 미국 남부에서 쿠바도 상당히 가깝거든요. 네. 그 정도 가까운 나라에서 만약에 핵무기가 설치가 된다, 상당히 안보적으로 위협 네. 상태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사전에 조치를 할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냉전이었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많은 이제 뭐 친중화가 되어 있고, 네, 네. 그다음 뭐 그런 그건 뭐 인정해요. 예, 당연히 네, 왜 저는 진짜 아니, 저 오늘 처음 뵈가지고 예.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모르시면은 네, 네, 네. 학고긴 한데 네. 저희 채널에 있는 올라와 있는 영상들 보시면은 네. 아 이 사람 네, 네. 전혀 그 빨갱이랑 완전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네, 네, 네. 어쨌든 간에 인정하기 진짜 역겨울 정도지만 네. 이 이재명이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강점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재명을 초반에는 막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지만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인정하는 것 같다. 근데 좀 화가 날 정도. 열받지만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네 트럼프의 주적이 누구예요? 트럼프 주적은 중국이랑 한국이잖아요. 네. 근데 뭐 다른 공산주의 진영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시진핑한테 갔잖아요. 네. 그거 할 때 트럼프 시진핑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딜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많은 딜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잉 737기 200대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수산물 개방.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따지자는 네.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근데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왜냐면은 표면적으로 빅딜이 보니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비위를 맞춰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그거랑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어쨌든 간 방금 말씀 너무 길어지고 네, 말씀 잘 짧게 하셨는데요. 끊어줄까? 예, 짧게 끝내면은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한미 공조, 국제 수사 네. 매우 동의하고 네. 만약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네. 예, 게임할 때 있어서 내가 막 힘들게 할 거 없이 그냥 치트키 쳐가지고 이재명 그냥 2년 뽑기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너무 네.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네. 치트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일종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 너무 유리하죠. 봐봐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미국에 오면은 같이 싸우면 너무 유리하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 정권이나 한국의 공산주의가 있는 거를 몰아내는 그 과정이 일환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아까 초반에 저한테 잠깐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정작용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나는 자정력 이겼다. 자정작용 잊은 거랑 그거랑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 들어보세요. 아닌가요? 아니 예를 들면 네. 한미 공조도 막연히 예를 들면 혈맹이니까 우리 한국을 도와줘 이렇게 하면은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미국이 우리를 안 되죠. 도와주겠어요? 안 돼요. 예.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저도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2026년까지 계속 미국과 접촉을 했었고, 저 스스로 안 되니까 황교안 대표님이 한국의 국무총리 자격으로, 전 국무총리 자격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파트너가 돼가지고 미국을 알아봐 준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 모산 대사는 저는 형사사법 대사기도 하지만 원래 한국계였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를 더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오신 프랭크 박사나 린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분들이 한국의 이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한국에 일어났던 부정선거, 그 다음 성남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여러 문제들을 인지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이 가지는 위치가 바로 중국 옆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A웹이 왜 그 사용되었느냐, 이분들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야, 위장시설로 되게 좋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뭘 했냐면은 바로 자기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싸우는 프로드 파이터스라는 서밋에 우리를 초청했다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은 황교안 대표님이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로드 파이터스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미국의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치 민경욱 의원이 저랑 6년 동안 싸웠던 사람이고, 예,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네.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한국의 문제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장 알리겠다. 이미 책상 위에 올라갔다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지는 아직도 몰라. 왜냐면은 트럼프의 내심의 의사를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점점 조여져 있는 거 안 보여요? 7월 7일 지금 미 국무부가 바로 경고를 했잖아. 너 이거 표현의 자유 억압하면은 한국이 제재 때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 국방부가 피터 헬세스가 얘기했잖아. 한국에 중국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잖아. 지금 미 하원 청문회에서 타라오 박사 불러가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원 의장인가? 그 하원 위원장이 한국은 심각하게 좌파가 되고 있고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갑자기 치트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자정력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그 올해까지 이렇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민들한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 이 엄청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지난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 계속해서 있어왔고, 보궐선거가 있을 때도 부정선거가 계속 있었는데도 왜 우리 국민들은 침묵할까?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미국에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미 공화당 벤스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넘버 3의 마이크 존스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온갖 장관들이 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니까, 야, 저러니까 미국이구나, 이렇게 해가 난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그런 미국 사람들조차도 그 부정선거를 깨기 위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너무나 거대한 벽이니까. 그죠.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저도 지금 어. 어쨌든 미국에서 발생한 그 부정선거가 지금 진척도가 어쨌든 간에 지금 명확하게 클리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니, 상당히 진전됐어요. 근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게 들어봐. 나왔나요? 그렇게 됐는데 네. 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고 미국 정부나 의회가 많이 부러웠어요. 그러나 이번에 미국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난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요. 아니 진짜 처음에는 나는 진짜 미국인들이 부럽다. 미국의 그 내셔널 앤섬 외국가의 마지막 구절, 용기 있는 자의 고향, 그리고 자유의 땅, 그 구절이 나는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만세!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프랭크 박사가 우리 국민들을 부러워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아. 어저께 트럼프 소셜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소셜에 티나 피터스 올라온 거 아시죠, 여러분? 린데 TV 올라온 거 아시죠?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티나 피터스 바로 얼마 전에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좀 길어졌는데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네네네. 좀 너무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그 기존에서 지금까지 진척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미 공조 국제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행정부 차원에서만 단독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잡아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까지 해온 마두로 얘기가 체포할 때 네. 미국 위에 그러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안 여쭤보는 받았잖아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아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아까 기본적인 지금 정리를 하는 자체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박지원 변호사를 압박하면서 얘기하는 거 압박하는 게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 지금 토론하는데 끼어드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변호 아니, 하지 마세요. 근데
근데 중요한 죄송한데 제 뒤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라 저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강해서 죄송합니다. 네. 압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같이 대화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잠시만요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하세요. 전 당사자랑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안 들으셔도 돼요. 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구경 안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지나가시면 돼요. 아니 여기 구석에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하야라. 정치 부정선거 세력에 자 잠시만요. 아니 저는 이분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서 회원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금 처음부터 이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 어쨌든간 그 저 뭐냐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미 공조 국제 수사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의회 별도의 승인 없이 그냥 이제 그 뭐냐 독단적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의 경우 중 하나고 그다음에 그 근거로는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이 작동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그다음에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무력적인 부분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 그다음에 뭐 사이버 전 등등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니까. 아니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버 거잖아요. 업체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미 상위부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 안보 그러니까 한미 상위 그러니까 안보에 지금 대한 침범으로 간주를 그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안보 드리는 하고 거잖아요. 있다고. 네. 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얘기를 해서요. 근데 굳이 그거를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네네네. 말이 길어졌으니까 답변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하실 필요 없다고. 이거 요약해야 된다고. 국가의 삶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따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경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한미 공조 국제 수사는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경우처럼 그냥 미국의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도 봐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두로 체포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두로를 체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수사의 영역은 체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하는 게 내사도 있고 좀 은밀하게 수사할 수도 있고 함정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공개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합동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 수사의 영역을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마두로 체포에 국한해서 할 필요도 없다고. 근데 방금 마두로 예를 들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다른 예는 어떤 게 있죠?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 솔직히 좀 공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공부가 부족한 걸 인정합니다. 뭐냐면은 마두로 체포라는 극단적인 경우에도 미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던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여러 수사의 형태는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그 수사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동의 없이.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군사작전이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작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부정선거 공조 수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마두로의 경우처럼 아까 말하셨듯이 거기에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동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그건 수사고 이건 군사작전이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으로 보기엔 무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군사작전을 할 때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논쟁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할 때는 의회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무를 다 하세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박수 화이팅!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USA! 나만 안 해.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들어봤는데요. 아무런 이제 의회 도움 없이 의회 아무 승인 거칠 거 없이 그냥 이제 행정부에서 물론 이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미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군사작전 부분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마두로는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런 이제 명확한 부분이 있었죠. 이제 독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 수출이나 그런 이제 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양 경찰인 이제 US 코스트 가드가 실제로 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그런 이제 반잠수정 같은 거 마약 실은 거 그런 것도 실제로 포격을 여태 동안 해왔어요. 그런 이제 해적들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군사작전이랑 수사랑 아까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어폐가 있으신 게 뭐냐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비유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명확한 답을 들었습니다. 한미 공조 국제수사는 마두로처럼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부가 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저는 다들 다 들으셨죠? 그냥 행정부가 단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두로처럼 군사작전처럼 그냥 바로 뽑아가는 그런 단기 작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고 명확한 근거가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제가 이제 저 박주현 변호사보다는 제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저는 지능이 많이 부재합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저분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이제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뭐 미국의 인사들, 전직 인사든 현직 인사든 간에 뭐 트럼프 최측근이든 간에 저는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의 아무 동의 없이 그냥 미국에서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그거를 그냥 인형 뽑기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어쨌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언제가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막연한 대답을 주셨어요. 저도 모르죠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통화 좀 잠깐 할게요. 어쨌든 간에 박주현 변호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관련돼서 관련된 인사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그런 미팅도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잘하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저는 다 인정하고 저보다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말했듯이 한미공조 국제수사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답이 나왔죠. 의회 동의 없이 그냥 트럼프 혼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뽑아갈 수 있다. 트럼프 말이 곧 법이다. 라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공부해야 될 거는 솔직히 인물 무슨 린데린이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떤 걸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공조 국제수사 그 다음에 A웹 그 세 부분 있잖아요. 근데 아까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정작용을 잃었다. 인정하냐?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여태 동안 방조한 건 맞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태 동안. 근데 지금에 와서야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 기존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한미 공조 국제 수사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단순하게 수사잖아요. 수사.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증거라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자정작용을 잃었다. 그래 놓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미국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마치 게임하는데 치트키 치듯이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것보다 너무 좋지 않나 이랬는데 갑자기 감성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여기 나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이 노력들이 다 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모순이 생긴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자정작용을 잃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자꾸 계속 바뀌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부정선거, 국제수사, 한미공조 국제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제 미국에 의해서 트럼프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결과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쯤 될까요?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거는. 자기도 트럼프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을 조금 덜하고 그냥 근데 약간 좀 공짜 심리죠.
어쨌든 저는 좀 지금 이제 저희 방에 이제 뭐 박주영 변호사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오셨든 간에 저랑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미공조 국제수사, 그 다음 막 뭐 미국에서 어떤 이제 뭐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에서 지금 무슨 뭐 컨퍼런스니 뭐니 뭐 개최하면서 거기에 이제 미팅을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바로 보고가 올라갈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야만 알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CIA라는 그 집단은 지구상에서 제일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정보 집단이에요. 정보사 요원들이에요. 그런 이제 그 미국에서 델타포스니, 아까 뭐 델타포스 얘기를 하시던데, 델타포스니 대부분이 이런 엄청난 부대들이 그런 작전에 성공하는 이유도 그런 이제 정보전에서 우위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CIA가 이미 첩보를 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정보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IA가 그냥 대한민국 아무 사람이나 다 아는 듯이 그냥 여기서 막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에서 여기서 순찰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게 누구냐 물어봤는데 무슨 뭐 타라오 박사니 뭐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는 현역인지 모르겠거든요. 타라오 박사가 뭐 현역이고, 그 다음에 뭐 누가 현역이고 그런 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6년 이상을 그 분야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더 박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한미공조, 국제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막연하게 사람들한테 그냥 희망 고문만 하는 건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뭐 중간중간에 저 박주현 변호사 지지자가 주변에 몰려와가지고 또 막 성질 내면서 어르신들이 막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근데 뭐 참견하지 말라고, 그냥 1대1로 대화 중인 거다, 구경 안 하셔도 된다, 갈 길 가셔, 이렇게 잘 무마를 했고. 혹시 이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까 그 지금 댓글 보니까 미니님은 혹시 그 박주현 변호사 방송에서 오신 건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 명분이거든요, 명분.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의해서 마두로가 체포됐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죠. 거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가 재임을 이제 현직으로 계속 그 독재를 하다가 부통령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여자? 근데 그 사람도 친 마두로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마두로 잡히고 나서 막 시위 계속하는 사람들 막 탄압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마두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 싱크탱크들 구독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집에 오면은 매번 그런 싱크탱크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다 일일이 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중동 왜 이란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란, 그 다음에 뭐 그 기타 국가들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대1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번져 있기 때문에 확전의 양상이 띄어서 중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제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전, 그 다음에 또 사보타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마두로가 잡혀갔는데 이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작전하고 나서 만약에 진짜 막 억압받고 여태 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마누라 제발 뒤져라 맨날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거기를 점령한 거면은 어떻게든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군사 작전하고 그 말 그대로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 말 그대로 그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인데 외과식 수술이라고 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조지고 빠지는 식으로 이제 힛 앤 런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졌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야. 마두로만 사라졌을 뿐이야. 그러면은 그 의회에 있는 구성원들, 행정부 구성원들, 그 각 부처 장관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 다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친미만 있고 그 다음에 반마두로파만 있을까요? 친마두로파도 있을 거고 반미주의 성향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명분 없이 들어오거나 또는 너무 좀 거부감 드는 그런 이제 군사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여론이 뒤집히게 된다면은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런 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더 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놓고 미국을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해체하려고 하는 대진련이라는 단체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공산당 그 다음에 뭐 통진당 후손들 무슨 뭐 그런 이제 여러 당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인구 5천만이라고 기준 잡으면은 그 중에서 우파가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한들 우파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재명만 쏙 빼갔어. 아니면은 부정선거를 잡겠다고 했는데 부정선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여기 연루된 게 민주당 전체야. 민주당 그냥 전체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랑 범좌파 세력이 전체가 연루가 돼 있어, 정치인들이. 그럼 그 사람 지지한 사람 지지율도 보통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온 국민이랑 싸울 건가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여론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비정규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진짜 그런 이제 막강한 나라가 우리 동맹국이 한미 상호방호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도와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둘도 없는 진짜 너무 든든한 거죠.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반미 성향을 키워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 사람들 다 제거할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반미 성향, 그 다음에 종북주의자들, 그 다음에 좌파들 다 제거해버릴 건가요? 다 그냥 군사작전 델타포스 뭐 네이비스 불러가지고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나라의 우성향 또는 이제 진짜 중도 우파들만 남긴 상태에서 그렇게 끝낼 건가요? 제가 아는 부분이 있고 그분이 아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저분은 어쨌든 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면은 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는 100% 인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막 고집 부릴 필요도 없고 막 자존심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봐도 과연 지금 이제 외치는 이 구호에 대해서 이게 그냥 추상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명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호가 사람들 분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구호를 계속 고집하는 데 물어보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금 1년의 징후들 못 보냐? 얼마 전에 SNS에 올라왔다. 막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난 이때만을 기다려왔다. 공산주의자들 각오해라. 이런 SNS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를 제가 답변으로 바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1년의 과정들이 어떤 스텝들을 밟아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공부가 부족하네. 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현역인지 아십니까? 공부가 부족하네. 이런 답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인정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어쨌든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 없는 건 팩트예요. 지금 장동혁 체제나 지금 이제 부정선거 언급하고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고 기존에는 다 개만도 못한 새끼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방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새끼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 어쨌든 간에 저는 방금 그 사람이 말했듯이 왜 그 일각에서는 왜 국민의힘을 그렇게 비난하는 줄 안다, 난 대한 세력을 왜 원하는 줄 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그거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누구 아냐 이러는데 저 모른다고, 저 공부 부족하다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한미공조 국제수사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핀트예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호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궁금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왜냐면은 이거 유튜브에서 아무 데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단지 네트워크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본인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좀 당황스러웠는데, 물론 뭐 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미국 출장만 같이 가는 사이인 건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 공조 국제수사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거를 추상적으로 그거를 희망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냥 외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봤는데 누구 아냐,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냐,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누구 아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 없거든요. 단순히 한미공조 국제수사, 저는 이 구호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서명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1에서는 심지어 앞에다가 무대처럼 아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테두리로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죠. 지금은 끝났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결국에는 자기도 언제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모순점은,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자정작용 없는 거 인정하지? 저 인정해요. 우리나라 솔직히 자정작용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수당이 범좌파 세력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싸우는 사람 진짜 극히 일부고,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노조, 연예계, 교육 전부 다 좌파가 장악했고, 자정작용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득권 입장에서는 너무 부패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뭔가 야, 여기 이거는 좀 선 넘는다라고 판단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다들 인지를 하고 다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득권들한테 기대를 해가지고 그들이 자정작용이 있다. 저도 없다고 인정했어요. 그분 당연히 인정하지.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 좌파 새끼들이 뭘 잘한다고 매번 이렇게 다수석을 맨날 얻어먹고. 근데 자정작용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정작용 없고, 미국에서 그냥 게임할 때 치트키 치듯이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부정선거 연루자 그냥 싹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치트키라는 워딩에 꽂히셔가지고, 마치 제가 이 치트키라는 말을 한 게 여기 있는 기존에 싸워왔던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를 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미국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 갑자기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자정작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미국에 있는 그런 부정선거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중간에 임기 1기랑 2기 사이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단순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우파나 정상인 중에서 한미 동맹이나 이런 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모스탄 대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 모스탄 씨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공감 가는 게 국민의 3%라고 했나요? 3%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 말은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3%면은 뭐 175만 명? 뭐 180만 명?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그거는 너무 공감해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보고를 해야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 비선실세라고 불렸던 인물이 누구였죠? 최순실 씨였죠. 그때 한번 그때랑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직위에서 최순실 씨나 아니면 그런 이제 측근들에게 첩보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귀뜸을 안 해줘도 여러 이제 정보기관, 그 다음에 군 수뇌부 이런 데에서 첩보가 들어올까요? 최순실 씨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나 그런 민간인 또는 어떤 무슨 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의 첩보 없으면은 아무 정보도 모르는 그냥 까막눈이었을까요? 아까 그랬죠. 누구 아세요? A 아세요? B 아세요? C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공부가 필요하시겠네.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랑 미팅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직접 전달을 한다니까요. 전달하겠죠. 뭐 문자도 뭐 주고받고 하는 사이래.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게 이제 트럼프 책상에 올라간대요. 자, 굳이 그러면은 CIA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뭐 DNI 뭐 그런 기관들은 그러면 업무 태만 아닌가요? 그런 그 일반인이나 또는 이제 그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말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그 지금 이제 정보력이 꽉 막혀 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그런 정보기관들은 업무 태만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웃겨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 선수인데 내일 상대해야 되는 선수가 A라는 팀이야. 근데 제가 내일 이제 A라는 팀이랑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누가 알려주겠대. 야, A라는 팀에는 이 센터가 누구고 걔는 막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막 이거를 알려준대, 누가. 그래서 야, 굳이 너가 안 알려줘도 우리 팀에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전력가도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 너가 굳이 안 알려줘도 돼. 그랬는데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매니아인데 나 다 알아. 너 누구 알아? 너 알아? 하면서 막 그래. 알았어. 고마운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팀에도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전략 분석가도 있고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CIA랑 그런 이제 국제 수사기관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거면은 이런 식의 관세 공격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죠? 관세를 왜 놓지, 그러면? 얼마 전에, 아까 그걸 말할 걸 그랬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이 아니라 작년에 저기 누구냐, 신한염전에 미국 그 조사기관에서 파견된 거 아세요? 신한을 샅샅이 노동 착취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미국 이제 조사관들이 신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전인지 한 달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의한 결과가 나왔어요. 관세 25%. 25% 맞나? 관세 먹었어요. 아니 뭐하러 관세를 매기나? 델타포스가 7탄 장전된 그런 총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뭐하러 관세를 매기지? 안 그런가요? 뭐하러 관세 매겨가지고 혈맹국의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지? 내가 만약에 한국에 유력한 그런 이제 근거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관세부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이 뭐였냐? 1차 계몽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지만 2차 계엄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관세 공격에 의한 계몽령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물론 이거는 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란과의 전쟁에 의해서 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사고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개빡쳐 있는 상태거든요. 겨우 이란이랑 협상 잘 타결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레바논이었나? 레바논 공격해가지고 근데 레바논 공격하는 이유는 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왜 공격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란이 물론 이제 무슨 뭐 그런 불량 국가도 맞죠. 막 핵도 있고 그다음 뭐 또 뭐냐 그 인권도 유린하고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견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이제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견제를 받다 보니까 이란의 국방력이 현대화를 못해요.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무기인 이제 전술핵, 그 다음에 뭐 화생방 무기,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전 이런 데에다 몰빵을 합니다. 근데 뭔가 본인들이 배우라는 거를 들키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국에다가 그런 무장단체, 과격한 무장단체를 설립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마스, 알카에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 뭐 그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IS 등등. 근데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무장 세력들이 다 이란에서 파생된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이제 그 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장 단체들이 엄청나게 테러들을 일으키고 있어. 중동에 있는 각지에 이제 설치된 미군 기지에 무력 투사를 하면서 게릴라전을 계속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러면은 막 조지고 봤는데 이 잔챙이 새끼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누구의 조력을 받고 온 거야? 하면은 씨발 이거 도대체 누가 배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지속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에 이란이었던 거야. 이란 놈들이 지네 정규군을 키워가지고 이란의 정부군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지네가 직접 안 하고 그런 작은 소규모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이제 무장 단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테러를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긋지긋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하마스도 그렇고 뭐 레바논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게 많아요. 레바논 남부가 헤즈볼라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는 그런 무장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극악무도한 놈들이라서 문제지.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미국 국방백서가 나왔어요. 미국 전쟁부에서, 이제 국방부가 아니죠. NDS라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국가안보 전략에서 국가안보 전략 발간집을 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 인도양이라고 있고 태평양이라고 있어요. 태평양은 미국에서 일본까지 있는 그 바다가 태평양이고요. 인도양은 인도 인근에 있는 바다를 인도양이라고 해요. 전부 다 통틀어서 인도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기지만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략 자산들은 유연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인도태평양 인근에서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뭐 대만 해협에서 뭐 중공군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그린란드 인근에서 러시아가 이제 북극 함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진출을 시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징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어쨌든 뭐 거기에 이미 배정된 부대들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병력이 보강이 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캠프 험프리스 평택 기지가 미군 기지 중에서 꽤나 큰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 제7 부대 소속까지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미 제7 뭐였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착출이 돼 갑니다. 착출이 돼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북괴군을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서 대만 해협이 됐든 아니면 뭐 그린란드가 됐든 이런 곳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 시 대한민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를 할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귀히 여기고 그다음에 진짜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다 놔두고 일본도 있고 그 동북아라고 하거든요. 그 한국, 일본, 중국 이쪽을 다 동북아라고 해요. 근데 그 일대에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일본에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많고 그 다음에 밑에 남중국해로 보면 필리핀에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그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광활한 엄청난 면적에서 왜 굳이 딱 한 군데 대한민국 거기만 콕 집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해소가 됐습니다. 나는 무슨 진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막연하고 지금 막 SNS에 한마디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 박주현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전이나 뭐 사이버 전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굳이 물리적인 이제 그런 군사력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뭐 사이버전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이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개입할 명분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제 미군의 그런 이제 군사력이 투입이 안 되고 추가적인 관세가 올까요?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진짜 좋겠어요. 아까 저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요. 아까 무슨 뭐 자정작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치트키 쓰듯이 미군이 와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자꾸 무슨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한다는 것처럼 갑자기 몰아가시는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그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진짜 누구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왔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난 세월 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폄훼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당사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건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진짜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진짜 외계인이 막 UFO 타고 나타나듯이 와가지고 부정선거 관련자들 싹 다 그냥 채갔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자 보자. 이재명만 잡으면은 그게 끝나나요 혹시?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범좌파 모든 정치인들을 다 잡아가야 될까요?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가 독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에도 독재자라는 한 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북괴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란 등등 이런 이제 뭐 크링크 축이나 이런 불량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 보면은 거의 다 독재 체제예요.